안녕하십니까. 예. 자, 57페이지 6절. 순환군 할 차례죠. 자, 1.6절이죠. 순환군. 자, 순환군은 이제 뭐 벡터 공간으로 치자면 1차원 벡터 공간하고 비슷한 의미라고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1차원 벡터 공간은 생성원이 하나, 기저가 하나짜리니까 하나짜리가 존재하는 경우니까 결국 1차원 벡터 공간하고 비슷한 의미로 순환군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순환군은 결국 원소 하나에서 생성되는 군을 뜻하죠. 그래서 생성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원소 하나에서 생성되는 군을 순환군이라고 할 건데, 그럼 생성한다는 것은 뭘 뜻하냐? 군 G에 대하여 S라는 G의 부분집합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에 대하여 S가 G의 부분집합일 때, 여기에 조금 부드럽겠죠. 자, S에 의해서 생성된 G의 부분군, 이걸 정의해보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S를 포함하는 G의 최소의 부분군이에요. S를 포함하는 G의 최소의 부분군. 이것은 뭐냐? S를 포함하는 부분군들을 다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죠? 그걸 교집합하자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이게 S를 포함하는 G의 최소의 부분군이 된다 이거예요. 어제 얘기했지만 부분군을 교집합해도 부분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분군이고, S를 포함하는 걸 다 갖고 와서 교집합했으니까 S를 어쨌든 포함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모두 갖고 와서 교집합을 했기 때문에 최소까지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구성상 당연히 이것은 S를 포함하는 G의 최소의 부분군이 된다. 이것을 부르기를 S에 의해 생성되는 G의 부분군이라고 또 불러요. S에 의해서 생성되는 G의 부분군. 그리고 이 S를 G의 생성원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는 자, 이 안에는 어떤 원소들이 들어가 있을까? 이건 해봤자 S의 원소들을 S1, SI들을 가지고 S에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EJ들 할까요? EJ들을 정수를 가지고 와서 이런 S1, E1, S2, E2, SK, EK 이렇게 생긴 모양들을 다 모아놓은 것과 같아진다 이거예요. 결국 S를 포함한 G의 최소의 부분군 안에는 S의 원소와 정수에 대해서 S1, E1, S2, E2, SK, EK 이런 모양들만 저기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근데 S가 이제 만약에 공집합이 된다면 SI를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이 공집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S가 공집합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될 것이고, S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는 이제 따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S가 공집합인 경우는 S를 포함한 G의 최소의 부분군은 뭘까요? 그건 자명이 된다. 자명. 그렇죠? 이 결과가 정리 7.6이에요. 여기 정리 7.6. 뒤에 나오는데 지금 당겨서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여기 이 집합 S를 요것의 생성원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유한 생성군은 뭐냐? 지금 유한 생성군을 정의할 거고, 그 다음에 순환군을 정의할 거예요. 자, 유한 생성군은 유한 차원 벡터 공간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자, 순환군은 1차원 벡터 공간과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짜리 기저를 갖는 경우고 하나짜리 생성원을 갖는 경우고 유한계짜리 생성원을 갖는 경우 따라서 적당한 S라는 G의 유한 부분집합이 존재해서 G의 유한 부분집합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G는 S 하나에 의해서 생성되더라. 그죠? 여기 S라는 집합을 이제 보기를 특히 A1 S가 유한계짜리인 경우니까 A1, A2, AN, A1, A2, AK, AN, AK로 할까요? 예, 요것에 대해서 이것을 두기를 그냥 원래는 지금 이 집합이니까 이렇게 괄호 열고 AK 이렇게 써야 되지만 여기 집합 괄호를 생략해도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기하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 순환군이라는 말은 적당한 A인 G가 있어서 만족하기를 이 하나에 의해서 생성돼 G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위에 있는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면 여기가 S가 뭐예요? S가 한 점 A를 가지고 있는 경우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A의 원소는 A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A의 정수승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 7.6의 결과에 의해서 이것은 뭐하고 같을 거예요? 이것은 A의 N제곱, N인 정수 이렇게 둘 수가 있죠. 그죠? 된다는 사실은 당연하죠.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로 원소에 대한 위수를 정의해 볼 거예요. 자, 원소의 위수를 정의하려면은 사실은 집합의 위수는 군의 위수는 어제 정의했죠. 그죠? 군의 위수는 군의 원소의 개수예요. 그렇다면 원소의 위수는 뭐냐 하면은 군의 위수를 이용해서 정의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A인 G에 대하여 만약에 원소 A의 위수는 뭐냐? 원소의 위수는 그 원소를 갖는 최소의 G의 부분군 요것의 원소의 개수를 이 원소의 위수라고 정의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것은 실제로 어떤 값과 같아지느냐면은 만약에 A의 K제곱이 항등원이 되는 그런 양의 정수 K가 있다면 양의 정수 K가 있다면 그 양의 정수 중에 제일 작은 값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쓰기를 만약에 양의 정수 K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A의 K승 이꼴 2가 되는 단위원이 되는 이런 경우가 그런 K가 있다면 그런 것 중에 제일 작은 값 다시 말해서 미니멈의 K인 양의 정수로서 A의 K제곱 이꼴 2가 되는 이런 것 중에 제일 작은 값을 정의해 주겠다. 근데 그런 K가 없다면 이런 K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미니멈의 대상이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이걸 생각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A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군이 여기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아져서 무한대가 된다는 사실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일단 요 사실도 이 당연한 얘기지만 잠깐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일단 예를 조금 보고 갑시다. 얘가 Z 플러스 이건 순환군이 되죠. 그죠? 당연한 것이 그 이유는 Z는 뭐에 의해서 생성이 될까요? 1에 의해서 생성이 되죠. 그죠? 1을 정수번 더한 것들의 모임이 Z다. 이거예요. 그죠? 연산이 더하기니까. 그 다음에 Zn 플러스 이건 다 잘 알고 계시죠? 역시 이것도 Zn은 1에 의해서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생성원이 존재하니까 하나짜리 생성원이 존재하니까 순환군이 된다 이거예요. 요것은 무한순환군이고 요것은 유한순환군, 위수 n인 순환군이죠. 그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ZZ 플러스 이것은 ZZ 플러스는 사실 우리가 뒤에서 직접 얘기를 아직 하지 않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죠, 그죠? A, B와 C, D의 합은 A 더하기 C, B 더하기 D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덧셈에 대해서 하나의 군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군이 순환군이 되느냐? 순환군은 안 되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한 개짜리는 아니더라도 두 개짜리 생성을 가지죠. 유한 생성군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Z가 뭐에 의해서 생성이 되죠? 이게 이제 1, 0, 0, 1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그죠? 자, 이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이거라 했으니까 결국 여기에 원소들은 어떤 원소들이냐면은 여기 정수 더하고 곱하고 여기 정수 곱해가지고 더한 것들의 모임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가 A에 1,0 더하기 B에 0,1. 자, KL 할까요? KL. 자, K배의 1,0 더하기 L배의 0,1. KL은 정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하고 같다 이거예요. 그죠? 자, 요게 같은 게 7.6이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이 두 개에서 생성되니까 두 개는 유한계라서 유한 생성군 된다. 그죠? 똑같이 물론 확장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Z1, Z 플러스 이것도 역시 유한 생성군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당연한 것이 G가 순환군이라면 G는 유한 생성군이 되죠. 당연히 순환군은 유한 생성군이다. 이유는 이게 하나짜리에 의해서 생성되니까 당연히 유한기짜리로 생성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유한군이면 G가 유한군이라면 G는 유한 생성군이 되죠. 이유는 이것은 뭐에서 생성될까요? 유한 집합에서 생성된다. 이게 뭘까요? G 자신이죠. 그죠? G는 G 자신을 포함하는 최소의 부분군이에요. 그래서 G가 유한군이라면 유한 생성군이 된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우리가 이 C라는 것이 하나의 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뭐에 대해서? 이 C는 C 차집합 제로고 곱에 대해서 군이 된다. 이거. 그죠? 군. 자, 이거에서 원소의 위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I의 위수는 얼마가 되느냐? I의 위수는 4죠. 그죠? I의 위수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I에 의해서 생성되는 순환군의 위수다 이거예요. 순환군이라는 것은 I의 정수승들이니까 이게 I의 K승, K는 임의의 정수. 움직여봐야 I 제곱, 세제곱, 4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4개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위수가 4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미니멈의 양의 정수로서 I의 K제곱 이꼴 1이 되는 그죠? 1이 되는 그런 양의 정수 중에 제일 작은 값을 정의해 줄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대상이 4제곱, 8제곱, 12제곱 땡땡땡이니까 그 중에 제일 작은 것도 4가 되더라.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죠. 그죠? 두 번째로 오더의 2는 얼마냐? 2는 2에 의해서 생성된 순환군의 위수 해서 이쪽이 뭐예요? 이쪽은 자 2의 정수승들 2의 정수승 n인 정수 이렇게 되죠. 요거는 뭐예요? 해봤자 마이너스 2의 2분의 1 0, 1, 2, 4 뭐 이렇게 되니까 이 무한집합이네요. 따라서 이 무한대가 된다. 그 다음에 요것은 자 미니멈을 그런 양의 정수 K가 존재하지 않죠. 2의 거듭제곱해서 1이 된 단위원 1이니까 그죠? 2의 거듭제곱 양의 정수승에서 1이 되는 원소 K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따라서 그냥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무한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수를 원소의 미수를 정의해 줄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저기 그 다섯 번째로 Z 플러스에서 예를 들어서 12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9 이건 뭐냐? 다시 말해 이 세 원소에 의해서 생성된 Z 플러스의 부분군은 뭐냐? 아까 요런 게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세 원소. 자, 아까 12, 15, 9 이렇게 나왔으면 정수승이 여기서는 이제 연산이 곱하기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긴 더하기니까 결국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이것은 이꼴 12의 K, 15의 L, 9의 KMM, KLM, M 할까요? 네, M, KLM인 정수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7.625에서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실은 12Z 더하기 15Z 더하기 9Z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게 요쪽을 그 먼저 생각해 보면 이게 뭐죠? 12와 15의 GCD Z 이건 뭐 정수론에서 조금 알죠? 이게 3Z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쪽은 3Z 9Z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3과 9의 GCD Z 그래서 3Z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고 7.6을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7.6 뭐 증명이라고 한다면 자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이 두 기를 S가 공집합인 경우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S가 공집합이다. 첫 번째 S가 공집합인 경우 그 다음에 S가 공집합이 아닌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S가 공집합이라면 공집합을 포함하는 G의 최소의 부분군을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게 뭐냐? 이거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자 H라는 것이 지금 여기 S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요게 먼저 요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뭘 생각하느냐면 일단 요걸 체크해 봅시다. 요걸 체크해 보면 여기에 여기는 이제 공집합을 포함하는 G의 최소의 부분군이었고 이제 요게 E에 포함된다라는 얘기는 요것이 공집합을 포함하는 거 맞죠? 그죠? G의 부분군이 맞죠? 공집합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G의 부분군 맞죠? 그러니까 공집합을 포함하는 G의 부분군이에요. 그러면 공집합을 포함하는 G의 최소의 부분군과 어떤 관계 있을까요? 이게 크죠? 최소니까. 그죠? 자, 그게 이거잖아요. S가 공집합인 경우니까. 반대로 가봅시다. 요것은 여기 포함된, 이거 당연한 거 얘기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요 사실은 모든 부분군은 항등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G의 부분군이므로 항등원이 여기 들어있다. 항등원 들어있으니까 여기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써놨잖아요, 지금. 예, 죄송해요. 그렇죠. 예, 됐죠? 자,
요걸 가지고 있다. 이유는 여기 항등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분군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집합인 경우는 S가 공집합인 경우는 바로 나오고요. S가 공집합이 아닌 경우를 이제 가봅시다. 두 번째, S가 공집합이 아닌 경우로 가봅시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기호를 두기를 뭘로 두느냐 하면은 K를 요걸 K라 둡시다. 요 부분을 K라 두고요. 요 부분을 L이라 둡시다. 그럼 K가 L이 같다. 요걸 증명해 봅시다. K와 L이 같다. 자, L이라는 것은 S를 포함한 G의 최소의 부분군, 이게 L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K는 뭐냐 하면은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K가 L에 포함된다. 이거는 쉽게 나와요. 자, K가 L에 포함된다. 자, 먼저 K가 L에 포함된다. 이걸부터 한번 생각할까요? 이유는 뭐냐 하면은 K의 원소들이 어떤 원소들이냐면은 그 S1의 E1, SK, EK죠. 그죠? 그러면 S1하고 SK들이 어디 있었냐면은 S에 있었고, 그 다음에 S는 어디 포함되죠? L에 포함되죠. L은 S를 포함한 최소의 G 부분군이니까. 근데 이게 G의 부분군이 되니까 어쨌든 이것은 부분군의 원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듭제곱해도, 그죠? S1에 E1 거듭제곱하고 서로 곱해도 결국은 이 부분군 L에 들어가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모든 원소들이 다 이런 꼴로 나타났잖아요. 그게 L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 반대로 가봅시다. K가 L을 포함한다. K가 L을 포함한다. 자, K라는 것은 S를 포함하는 G의 하나의 부분군이 된다라는 사실을 체크하면 끝나요. 그럼 이게 그 중에 제일 작은 거니까. 그죠? L이라는 것은 S를 포함한 G의 최소의 부분군이었어요. 정의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사실을 보이려면 S를 포함하는 G의 부분군 이 두 가지를 보이면 끝난다 이거예요. 근데 K가 S를 포함하는 건 또 당연해요. 왜냐하면은 K 안에는 이런 원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S의 E1 1로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들은 다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임의의 S인 S에 대하여 뭐 S라는 것이 S의 1제곱이니까 이건 당연히 K에 있다 이거. 그죠? 즉 K는 S를 포함한다. 그 다음 두 번째, K는 G의 부분군이다. 이걸 체크해야 돼요. 자, 이거 체크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나요? 뭐 원스텝 판정법, 투스텝 판정법 대표적인 경우죠. 원스텝으로 가봅시다. 자, K가 S를 포함하니까 공집합이 아닌 G의 부분집합이다. 자명한 얘기죠. 그렇다면 원스텝을 가려면 X와 Y 두 개를 갖고 와요. X, Y를 K에서 가지고 왔을 때에 대하여 X 곱하기 Y 인버스가 뭐예요? K에 들어감을 보이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X와 Y를 가지고 오는데 이걸 뭐 S1의 E1, SK의 EK라고 둘 수 있죠. 그 다음에 T1의 F1, TL의 FL 이렇게 갖고 올까요? 물론 여기서 SI와 TJ들은 S의 원소고, 그 다음에 EI와 FJ는 정수들이다 이거. 그죠? 그럼 여기 원소 두 개를 갖고 온 거네. 그럼 X 곱하기 Y 인버스를 써봐요. 그럼 뭘까요? S1의 E1, SK의 EK,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여기 인버스 취해버리니까 거꾸로 들어가면 되죠. FL에 마이너스 FL, TL에 마이너스 FL, T1에 마이너스 F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S1, SK, TL, T1 이거 다 S의 원소고 E1, EK, -FL, -F1 다 정수들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K에 들어갈 자격이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 X 곱하기 Y 인버스가 들어가더라. 따라서 결국 기억 니은에 의해서 K는 S를 포함하는 G의 하나의 부분군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니까 당연히 S를 포함하는 G의 최소의 부분군에 보다 이게 크다 이거예요. 그죠? 그게 L이었으니까 결론이 나온 거죠. 그죠? 자, 이제 넘어갑시다. 6.1로 갑시다. 6.1로. 6.1하고 자, 6.1, 6.6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순환군은 가환군이다부터 이제 가봅시다. 뭐 이런 결과들은 이제 방금 동그라미 한 결과들은 뭐 그냥 흔하게 사용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둬야 되겠어요. 자, 먼저 정리 군 G에 대해서 6.1에 군 G에 대하여 G가 순환군이면 가환군이다. 이거 그냥 바로 나오겠죠. 이 뭐 별거 아닌 게 G가 순환군이면 이러할 때 G는 방금 저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이것은 A의 정수승들 N인 정수 이렇게 된다. 그죠? 그렇다면 가환군이라는 사실은 여기 두 원선을 해봤자 그죠? X와 Y를 가지고 와봤자 X의 N승 A의 N승 A의 M승의 꼴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XY 이꼴 YX 되죠. 그죠? 이유는 치수법칙에 A의 N 더하기 M제곱 여기 A의 M 더하기 N제곱 그래서 YX 된다. 그래서 순환군은 가환군이다. 자, 이거는 당연히 안 돼요. 이건 뭐 안 되는 예는 뭐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죠? 가환군으로서 순환군 아닌 거, 뭐 ZZ 이런 거. 그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6.6 순환군의 부분군은 순환군이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비슷한 얘기가 또 있어요. 6.7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얘기가 뭐냐면은 정수론 얘기인데 정리 6.3 뭐 정수론 얘기는 그냥 넘어갑시다. 결과만 확인하고 정수에 대한 호재법이 있어요. 호재법. 자, 호재법은 자, 양의 정수 A와 정수 B가 있을 때 B를 A로 나눈 양의 정수 A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존재하고 유일하다. 이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 조금 까다롭게 증명되죠. 그래서 이제 유일한 Q인 정수, 유일한 나머지 R은 0, 1, A로 나눈 나머지니까 A-1까지 나타나서 만족하기를 B 이꼴 A의 Q 플러스 R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이것이 정수에 대한 호재법이에요. 이 증명은 사실 뭐 조금 복잡하게 증명이 돼요. 그 자연수 정일성 원리하고 아르키메스 원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그 해석학에서 이제 잘 알고 있는 이런 결과들을 이용해가지고 확인이 돼요. 이건 실수의 성질로 봐야 되겠죠, 그죠? 정수는 실수니까.
그래서 이건 뭐 정수론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이라서 그냥 받아들입시다. 자, 이걸 알면, 자, 정리 6.6. 자, 6.6 동그라미 돼 있죠. 순환군의 부분군은 순환군이다. H가 군 G에 대하여 H가 G의 부분군이고 G가 순환군이라면 자, H도 G의 H도 순환군이다. 자, 순환군의 성질이죠. 아까 순환군의 성질 첫 번째, 순환군은 가환군. 두 번째, 순환군의 부분군은 순환군. 그 다음에 또 요것을 비슷하게 응용하면 6.6 다시 해가지고 하나 적어봤는데 A인 G에 대해서 오더 A가 K라면 자, 물론 이게 이제 유한이죠. 1대 자, A의 n제곱이 항등원이 나온다면 K는 n을 나눈다 이게. 자, 보세요. 만약에 A의 위수가 K라고 해봐요. 그러면 K가 n을 나눈다면 A의 n제곱은 항등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K제곱만 하더라도 지금 위수가 K니까 A의 K제곱이 항등원 아니에요. 그러면 n에 K가 들어있다면 당연히 A의 n제곱은 항등원이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 역도 된다. 필요충분 조건이 된다. 6.6 다시. 이게 이제 그 위수와 관련된 정리죠. 이게 이제 그 예를 들면 어떤 원소를 가지고 와서 그게 13제곱이 1이 항등원이 됐다. 라고 하면 13제곱이 항등원이 됐다. 그러면 자, A의 위수 K는 13을 나눠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13 이게 13을 나누는 양의 정수는 1 아니면 13밖에 안 된다. 그죠? 그래서 A의 13승이 2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위수가 그 원소의 위수는 1 또는 13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위수가 1인 원소는 뭘까요? 예, 한 번 거듭 제곱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항등원밖에 안 되죠. 그래서 애초에 만약에 항등원이 아닌 원소가 항등원이 아닌 원소가 A의 13승 이꼴 2 나왔다라고 하면 아니니까 위수 13이 된다는 얘기까지 알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위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일반화해 보면 A의 P승 이꼴 2가 되면서 A가 항등원이 아니라면 그죠? 그러면 위수는 얼마가 될까요? P가 된다. 소수. P는 소수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사실을 6.6 다시 이용해 볼 수 있죠. 이런 문제가 또 한번 나왔었어요. 그죠? 예, 약간 조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건 이따 볼 거고요. 자, 아무튼 지금 순환군의 부분군은 순환군이다. 그 다음에 A의 n제곱 이꼴 2가 된다면 자, 위수가 그것을 나눈다. 그죠? 항등원이 된다면 그것을 나눈다. 자, 6.6 다시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것도 이제 지금 6.6 다시 이것도 동그라미 해두세요. 뭐 이것도 결과를 굉장히 자주 이용하게 돼요. 자, 이거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쉬운 거부터 봅시다. 오는 거 바로 되는 게 K가 N을 나눈다. 그러면 N에 K가 들어있다는 뜻이죠. KL, L인 정수. 그렇다면 A의 N제곱은 A의 K제곱의 L제곱, A의 K제곱의 L제곱이니까 여기 항등원의 L이라서 항등원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해서 이제 6.6 다시 그 다음에 6점 이쪽으로 반대로 가봅시다. 반대로 A의 N제곱이 2가 된다면 K는 N을 나눈다.
자, 이 나눈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때는 숫자 3이 숫자 15를 나눈다. 이건 그냥 3 곱하기 5니까 15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문자가 문자를 나눈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때는 증명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K가 N을 나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수에 대한 호재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이런 방법 굉장히 많이 써요. 그죠? 호재법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 일단 N을 K로 나눈 못과 나머지로 쓸 거예요. 그래서 N 이꼴 KQ 더하기 R. 여기 Q인 정수고 나머지 R. R은 0, 1. K로 나눴으니까 K-1까지. 이렇게 이제 해서 나타낼 거예요. 그죠? 하고 난 뒤에 이제 R이 뭐임을 보일까요? 0임을 보일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N 이꼴 KQ 더하기 0이 나오는 거니까 K는 뭐예요? N을 나누게 된다는 사실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R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0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R을 관찰해 보자. 어디엔가 나타나는 미니멈과 비교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항상 미니멈이 나타나는데 미니멈이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서 미니멈이 숨어 있어요. 어디에 미니멈이 어디 있나요? 자, 오더 A가 결국 양의 정수라는 무한대가 아니라는 말은 이 오더가 뭐와 같다는 거죠? 최소값 L인 양의 정수로서 A의 L제곱 이꼴 항등원이 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제일 작은 정수가 A 위수죠. 그게 K였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나타난 미니멈하고 미니멈의 대상은 뭐예요? 양의 정수로서 거듭제곱해서 2가 되는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그 값들 중에 제일 작은 값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니멈의 첫 번째 조건인 A의 L승 이꼴 2 있죠. 그죠? 이 조건을 R이 만족함을 보일 거예요. 다시 말해서 R은 N-KQ고 이므로 A의 R승은 2가 된다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어요. 이유는 당연하죠. A의 K제곱에 마이너스 Q승인데 이게 뭐예요? 항등원이고 항등원이니까 항등원 되죠. 그죠? 그래서 R이 뭐가 됐냐면은 요 미니멈의 대상으로서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했어요. 그죠? 요 미니멈에 요까지 합시다. 네, 여기 조건을 만족하게 됐다. 그래서 A의 R승 이꼴 2가 됐다면 R이 만약에 양수라고 가정을 해보면 미니멈하고 비교할 수가 있대죠. 그래서 자, A의 R승이 2가 나왔으니까 이제 R이 만약에 양수라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R은 저기 있는 미니멈의 하나의 대상이 되니까 보다 크거나 같게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L인 양의 정수로서 A의 L승 이꼴 2가 되는 것 요것보다 크거나 같게 되더라. 근데 그게 K였잖아요. 그죠? 미수니까. 보세요. R이 양수라고 가정을 해보니까 R은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R이 양수라고 가정해보니까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R은 나머지였죠. K로 나눈. 그러니까 양수면 K보다 크거나 같다. 이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순 아니에요. 그죠? 다시 말해서 양수라면 0보다 크다면 모순이 나왔으니까 뭐밖에 안 되는 거죠? 0밖에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R이 얼마가 되죠? 모순. 그러므로 R은 0이 된다는 사실을 유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R이 0이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됐죠. N 이꼴 KQ 플러스 R 0이 됐고 결국 K는 N을 나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그죠? 요 과정을 이제 이용해서 나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거예요. 자, 이게 정수에 대한 호재법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자, 요거 6.6을 한번 봅시다. 요게 요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한 거예요. 6.6을 보시면은 일단 순환군의 부분군은 순환군이다 라는 사실은
6.6. G가 순환군이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원소 A 하나에 의해서 생성되더라 이렇게 쓸까요? 그럼 A는 A의 적당한 A인 G. 그러면 A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은 A의 N제곱, N인 정수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H가 여기 로마자 1번 할까요? 이제 로마자 2번으로 H가 G의 부분군이라 할 때 자, H는 순환군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돼. 그죠? 순환군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는 뭔가에 의해서 생성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돼. 그죠?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 H라는 것이 생성원을 가질 건데 그것은 G의 원소일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H라는 것은 G의 원소로 생성될 거니까 자, A의 뭔가 M승 이런 꼴로 나타날 거예요. 그죠? H는 생성된다면 G의 원소에 의해서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생성원이 A의 M승의 꼴로 나타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 M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M은 어떤 값이냐라는 문제죠. 생각해보면 이것은 A의 M승에 의해서 생성되는 G의 분군은 A의 MK들, K인 정수. 다시 말해서 결국은 M의 배수들을 지수로 갖는 원소들이 될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것은 이제 연습장인데 G가 어떻게 생겼느냐? G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A의 정수승 마이너스 1, A의 제로승, A의 1승, A의 제곱, A의 세제곱, A의 4제곱, A의 5제곱, A의 6제곱, A의 7제곱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H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H를 갖고 왔다면 H는 부분군이기 때문에 분명히 H의 원소들은 당연히 항등원을 가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뭔가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A의 3제곱이 있다면 그 다음에 6제곱이 있어야 될 것이고 9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3제곱이 있을 거고 음수가 요금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그림에서 같으면 결국 H는 뭐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는 사실을 유도할 수 있겠어요. A의 세제곱에 의해서 생성된다라는 사실을 유도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제곱의 3은 뭘 뜻하냐? 3은 A의 거듭제곱 중에 A의 K승이 어디에 들어가는 H에 들어가는 이 K 중에 양의 정수를 가지고 와서 그 중에 제일 작은 원소가 여기 3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집합의 최소값을 3으로 갖고 오자. 다시 말해서 M으로 갖고 오자. 그래가지고 A의 M승이 H를 생성함을 증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공집합이 아니라야 미니멈을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연수 정일성 원리죠. 자,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A의 양의 정수성이 있으면은 음의 정수성이 있고 음의 정수성이 있으면 양의 정수성이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항상 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A의 양의 정수성이 아예 없는 경우가 한 경우에 있어요. 그게 뭐죠? H가 항등원만 딱 갖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런 경우는 A의 양의 정수성은 H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아닌 경우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그냥 H 순환군임을 보이고 있었으니까 자명군은 순환군이에요. 자명 항등원에 의해서 생성되니까. 자,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된다고 할 때 만약에 자, H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냥 H는 이렇게 되니까 순환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H가 항등원 이외의 원소를 갖는
뭐 이런 경우를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본다면 이때는 뭐예요? 자, 여기 k인 양의 정수로서 a의 k제곱 이꼴 in h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게 된다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의 미니멈을 m이라 두고 요것을 미니멈을 m이라 둡시다. m이라 두면 에 대하여 뭐임을 보일까요? h 이꼴 이거임을 보이자. 그럼 당연히 순환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이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니까 두 가지를 보여야 되겠죠. 먼저 요쪽 h가 am승 이거 요쪽 보이고 두 번째 h가 이거 된다. 이 두 가지를 보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A의 M승 이것은 A의 M승을 가진 G의 최소의 부분군인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H가 A의 M승을 가지면 끝나죠. 그럼 이게 A의 M승을 가진 하나의 부분군, 최소의 부분군 작다 이거예요. 그래서 A의 M승이 H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알 수 있는 것이 요 미니멈이라는 것은 그죠? 요 미니멈의 대상의 여기 항상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 M이 미니멈이니까 들어가죠. 다시 말해서 A의 M승은 H의 원소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A의 M승은 H의 원소이므로 A의 M승 요거 이거 이것은 G의 부분군 이므로 이것은 뭐예요? H에 포함된다. 그죠? 됐죠? 요게 A의 M승을 뭐 설명을 하자면 가진 G의 최소의 부분군인 거고 이것은 A의 M승을 가진 G의 하나의 부분군인 거라서 최소하고 비교가 되더라 이거. 그죠? 그다음 두 번째로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게 어려워요. 자, H의 원소 하나를 갖고 와봐요. H 원소를 X인 H 원소를 X라 할까요? 예. X인 H라고 하면 X는 뭐예요? X는 여기 들어간다. 이걸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X가 H의 원소다 라고 하는 것은 H는 어차피 G의 부분군이고 G는 이거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A의 거듭 제곱이 꼴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X는 A의 N제곱 N인 정수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여기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게 M의 배수의 꼴로 나타나야 그죠? A의 M제곱이 돼가지고 X는 A의 M제곱에 Q제곱 되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뭐예요? A의 M제곱에 의해서 생성된 부분군에 들어가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N이 M으로 나눈 M에 의해서 나눠진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죠. 다시 M이 N을 나눈다 증명을 해야 되죠. 그것은 결국 뭐예요? 정수에 대한 호재법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먼저 N을 MQ 더하기 R의 꼴로 두고 R을 0임을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시 똑같은 방법이 방금 했던 거하고 자 다시 써볼게요 이거. 자 정수에 대한 호재법에 의해 자 N은 MQ 더하기 R이다. 물론 이 Q는 정수고 나머지 R은 뭐예요? 뭘로 나눴어요? 0, 1 뭘로 나눴죠? M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M-1까지 나타나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R을 관찰해야 돼. R은 넘어가면 N-MQ인데 이 R이 어디엔가 있는 최소값하고 비교할 수 있는 최소값의 조건을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함을 보여야 된다. 다시 말해서 최소값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쭉 가보면 여기 있네요. 자 양의 정수 중에서 거듭제곱에서 H에 들어가는 것 그죠?
이런 두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값이 m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 조건을 m이 그 r이 만족함을 보이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a의 r제곱이 h의 원소다 라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자, a의 r제곱이 이므로 a의 r제곱은 a의 n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의 마이너스 q제곱이라서 요게 h에 들어요. 이것도 h. 둘 다 h에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요게 h에 들어가더라.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요걸 만족했으니까 또 r이 요걸 만족한다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결국은 미니멈의 대상이 돼 가지고 r은 미니멈보다는 뭐예요? 크거나 같게 된다. 그죠? 다시 말해서 r이 양수라고 가정해 보면 이라면 r은 미니멈보다 크거나 같게 되고 이게 얼마죠? m이다 이거예요. 이건 모순이죠? 왜? 보시면 아시다시피 r은 양수라고 가정해 보면 m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인데 될 수 있는 값이 없다 이거예요. 따라서 r은 얼마죠? 이래서 모순이 나왔다 이거예요. 양수라면 모순이 나왔다면 0밖에 안 되죠. 그래서 r은 0이 된다.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 써봅시다. 자, 따라서 r은 0이 되고 결국은 뭐예요? n equal mq 더하기 0이 된다 이거예요. 결국 이제 이므로 a의 n승, 다시 말해서 x equal a의 n승 equal a의 m승의 q승이 될 거예요. 이건 당연히 여기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체크했다. 다시 말해서 x가 여기 들어간다. 언제? x가 h에 들어간다. 이쪽 관계를 확인했죠. 요건 아까 전에 했으니까 이꼴이 된다. 그래서 h는 자 a의 m제곱에 의해서 생성된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결과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확인이 그 예상이 돼야 뭐 a의 m제곱이 h가 될 것이다. 이런 생성원이 뭐가 될지를 이게 간파하고 있어야 이게 순환군임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증명은 쉽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아무튼 자, 여기 6.6에서 순환군의 부분군은 항상 순환군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봤어요. 자, 이 순환군의 부분군이 순환군이 된다는 사실로부터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Z6에서 부분군은 몇 개인가? 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자, 괄호 2번은 조금 이따가 볼 거예요. 3줄 정도, 4줄 정도 띄워둬야 되겠네요. 자, 먼저 Z6의 부분군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묻는다면 Z6의 부분군을 다 찾아보자면 Z6의 부분집합을 모두 다 갖고 올 거예요. Z6의 부분집합은 2의 6제곱이니까 얼마예요? 64인가요? 64개의 부분집합을 다 나열해봐요. 그 중에 공집합 아니니까 63개겠네요. 63개의 부분집합을 다 나열해놓고 그 중에서 뭐예요? 부분군이 되는 걸 골라내주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부분군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물으면 일단 Z6의 부분군이라는 것은 Z6 자체가 순환군이기 때문에 부분군은 무조건 순환군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A인 Z6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생성될 것이다. 그러면 H는 어떤 꼴이냐? 1, 2, 3, 4, 5, 6 이렇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Z6의 부분군은 이게 다 부분군이 되죠. 이거 1, 2, 3, 4, 5, 6 1에 의해서 생성된 G의 부분군 Z6의 부분군 2, 3, 4 6개 다 Z6의 부분군이 되죠. 근데
이게 서로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많아야 6개 이하다. 많아야 6개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1회에서 생성된 것은 1의 정수만큼 더한 거니까 1, 2, 3, 4, 5. 그 다음에 이것은 2, 4, 6. 그 다음에 이것은 3, 6. 이것은 4, 4, 2, 8 하면 2 되고 또 4 다음에 6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5, 5 더하기 5 하면 4, 3, 2, 1, 6이죠. 그죠? 5 다음에. 이것은 6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해서 중복된 거 날리면은 결국 뭐예요? 4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여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3, 6 요거 4개만 갖고 오면 되네. 왜냐하면 요것은 2하고 같았어요. 그죠? 요것은 1하고 같았어요. 그래서 요것은 중복되니까 생략하고, 그렇다면 여기 2가 조금 이따가 증명까지 해볼 건데 2가 뭐냐 하면은 사실은 6과 4의 GCD가 2예요. 요것은 1은 뭐냐 하면은 6과 여기 있는 5의 GCD가 1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GCD가 같으면 같은 생성원을 같은 부분군을 생성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따가 증명까지 해볼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결국 이제 부분군의 개수는 몇 개냐? 4개가 된다. Z6의 부분군의 개수는 4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알고 보면 이것도 증명을 해볼 건데 부분군의 개수가 결국 4라는 것은 1, 2, 3, 6인데 6의 양의 약수의 개수. 물론 이게 Zn 같으면은 n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된다. n의 양의 약수가 된다. 일반적인 경우로 갖고 가서 위수 n인 순환군으로 넘어가서 이제 증명까지 해볼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방금 저 결론을 이용하면 어떤 사실을 또 알게 되느냐 하면은 군 G에 대하여 만약에 5.57인데요. 연습. G의 비자명인 진 부분군이 없다면 G의 비자명 진 부분군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G는 순환군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냥 뭐 복잡한 부정에 부정 이렇게 들어가니까 뭐 헷갈리는데, 사실은 비자명 진 부분군을 갖지 않는다는 말은 부분군이 자명하고 자기 자신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G는 순환군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런 경우가 사실 특별한 경우로서 G의 위수가 얼마인 경우, 소수일 때는 이렇게 되죠. 위수가 소수인 군은 자 부분군이 위수가 1 아니면 P 자신이니까 결국 부분군은 자명하고 자기 자신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이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런 경우도 순환군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하지 않았던 이제 뭐예요? 부분군의 위수는 군 G의 위수의 약수가 된다. 1 아니면 P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라그랑지 정리. 라그랑지 정리를 이용해서 2번을 증명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 위에 1번을 봅시다. 2에 1번. 비자명 진 부분을 갖지 않는 군은 순환군이다. 순환군이다라는 사실은 뭘 체크해야 될까요? 적당한 원소 A인 G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이걸 체크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G가 뭔가에서 생성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A라는 원소는 실제로 이제 군 G에
항등원 이외의 원소를 가지고 오면, 그죠? 항등원 이외의 원소를 가지고 오면 에 대하여 요것은 G의 부분군이 되고 자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G의 부분군은 자명 아니면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이거 아니면 같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G는 이렇게 된다. 근데 항등원 이외의 원소를 갖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항등원 이외의 원소를 갖는 경우는 언제죠? G 자신이 비자명군인 경우에 대한 증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G가 자명만 항등원만 갖는 자명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때는 항상 순환군이에요. 이 순환군 증명하고 있었잖아요. 이때도 순환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G가 비자명군인 경우에는 뭐에 의해서 항등원 아닌 임의의 원소가 G 자신을 생성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G는 순환군이 되고, 자명군인 경우는 그냥 항상 자명군은 순환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5.57 연습 문제를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6.10을 동그라미 한번 해봅시다. 요것을 이제 순환군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놓은 건데요. (6.10의) 결론이 뭐냐면은, 자, G가 만약에 순환군이라면 일때는 G 안에는 G는 Z인 경우 아니면 Zn인 경우, 이런 경우밖에 없다. G의 위수가 만약에 무한대가 되는 경우는, 이게 무한대가 되는 경우는 정수 Z가 되고요. Z와 동형이 되고, 이게 이걸 N이라고 봤을 때 이게 유한인 경우는 Zn과 동형이 된다. 그래서 순환군이 사실상 동형인 것 같은 걸로 취급했을 때 순환군의 모임을 쭉 나타내 보자면, 거기에는 유한인 경우와 무한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 유한, 무한, 요 좌우를 바꿉시다. 유한인 경우와 무한인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유한인 경우는 Zn과 이고 무한인 경우는 Z다.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순환군의 경우는 위수 n인 유한군인 경우 Zn이고 무한군인 경우 Z다.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두 순환군을 가지고 왔다. G1, G2가 순환군이라면, 자, 보세요.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G1, G2의 위수가 서로 같으면, 그러니까 G1, G2가 서로 동형이면 G1, G2의 위수는 서로 같죠, 그죠? 같잖아요. 당연히. 왜? 예, 여기 동형사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동형사상은 전단사함수인 동시에 준동형사상이니까. 그래서 전단사함수가 나타나는 거네요. 따라서 같은 거네요. 근데 이건 중요한 것은 여기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군이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쪽이 뭐예요? 동형이면 같은 위수가 같으면 동형이다라는 얘기는 이게 일반적으로는 될 리가 없어요. 그죠? 뭐 잘 아시다시피 G2, G2하고 G4를 생각해봐요. 위수는 같지만 동형이 되지 않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어쨌든 여기 성립하는 것은 언제냐? 순환군이란 가정이 있기 때문에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죠? 사실 2번부터 잠깐만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은 자명하고 이쪽은 뭐가 됐냐면은 위수만 같으면 동형이다. 그러면 G1이 순환군이라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G2는 순환군이라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동형이다라는 근거는 뭐냐? 여기서 A의 K제곱하고 여기서 뭐가 같은 역할을 하겠어요? B의 L제곱, B의 K제곱이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동형사상이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 A에 의해서 B에 의해서 생성된 거. 여기 동형이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A의 K제곱과 B의 K제곱. A와 B가 같은 역할을 하니까 A의 K제곱, B와 K제곱이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거. 너무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증명을 해요, 원래. 근데 요걸 조금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1번을 이용할 거예요. 1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쪽 방향을 증명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n인 경우 그 다음에 무한대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요 사실에 의해서 G1은 뭐하고 같죠? ZN하고 같고 G2는 뭐예요? 또 ZN하고 같잖아요. 따라서 G1, G2는 동형이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G1은 Z하고 같고 또 G2는 Z하고 같다. 결국 둘은 동형이다. G1, G2는 동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 책에서는 이것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요것 때문에 요걸 알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같이 적어준 거예요. 이것도 이제 자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순환군의 경우에는 위수만 같으면 서로 동형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이 위에 1번만 체크하면 2번은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죠. 자, 위수 n인 순환군과 위수 무한대인 순환군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봅시다. G가 순환군일 때 적당한 G는 적당한 A에 의해서 생성된다. A. 적당한 A인 G. 이렇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위수가 무한대인 경우하고 위수가 유한인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건데 첫 번째로 위수가 무한대인 경우를 한번 봅시다. 무한대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생성원이 위수가 무한대가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A의 거듭 제곱이 제로가 되지 항등원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그죠? 그래서 m인 정수 양의 정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A의 m승 이꼴 2가 되는 이런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런 m이 양의 정수 m이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이때는 G가 어떻게 될까요? G가 Z와 동형이 될 거고 이때는 G가 ZN과 동형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 위에부터 위의 경우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면 아마 요게 Z하고 동형이다. 그러니까 요걸 증명하기 위해서 동형사상을 하나 나와야 되는데 동형사상은 뭘까요? 동형사상은 여기 있는 K를 가지고 와서 뭘로 K 할까요? K를 가지고 와서 뭘로 대응시켜 줄까요? 파이 K로 대응시켜요. 파이 K가 뭘까요? A의 K제곱이죠. 이게 동형사상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 동형임을 보이기 위해서 파이를 가지고 오기를 Z에서 G로 보내자 이거예요. 파이 K 이꼴 A의 K제곱 K인 정수 이렇게 두자. 자, 이러할 때 파이는 뭐예요? 동형사상임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쭉 써봅시다. 이제 동형사상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파이는 일단 잘 정의된 함수다. 두 번째, 파이는 전사다. 그러니까 뭐 이거부터 보니까 파이가 준동형사상이다. 준동형사상. 그 다음에 파이는 전사 단사다. 그렇게 되면 결국 파이는 Z에서 G로 가는 동형사상이 됐으니까 Z와 G가 동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죠? 자, 잘 정의된 함수부터 봅시다. 잘 정의된 함수라는 것은 두 가지를 체크해야 돼요. 뭐죠? 함수값의 존재성. 그 다음에 함수값의 유일성. 이걸 체크해야 된다. 함수값의 존재성과 유일성을 체크해야 되는데 이거는 파이 K를 A의 K제곱으로 정의해놨어요. A의 K제곱은 G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왜 이렇게 됐으니까. 그죠? 그리고 함수값의 유일성은 K와 L이 같으면 A의 K승, A의 L승이 같다. 이 당연한 얘기잖아요. 지수법칙에서 이미 자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명하다. 자, 준동형 사상. 준동형 사상은 파이 K와 L을 정수에서 가지고 와보면 파이의 K 플러스 L은 앞에 연산은 더하기니까 A의 K 플러스 L 제곱이고 A의 K 제곱 A의 L 제곱이라서 파이 K 파이 L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전단사. 자, 여기서 단사를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전사를 보입시다. 단사는 뭘 보이면 충분하죠. 자, 이거 파이가 준동형 사상이라는 사실이 체크가 됐기 때문에 뭘 체크하면 돼요. 커널 파이가 뭐예요? 여기 들어간다. 정의역의 항동원이 뭐죠? 항동원이 제로잖아요. 이걸 체크해야 되죠. 그죠?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죠? 여기 원소를 갖고 와라. 파이 K 이꼴 뭐라는 사실? 항등원을 가정해보면 K는 뭐가 된다? 0이다. 이걸 체크해야 되죠. 그죠? 자, 파이 K 이꼴 2다. 그럼 A의 K제곱이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K는 뭐가 될까요? 자, A의 K제곱이 2가 된다면 K는 물론 K는 어디서 왔어요? 처음에 정수에서 왔잖아요. 그럼 A의 정수성이 항등원이 된다 했는데 A의 K가 만약에 양수라면 모순이 나오고 음수라면 A의 마이너스 K승도 A의 K승의 인버스라서 2의 인버스는 2죠. 그죠? 이므로 자, 결국 뭐예요? 양의 정수성이 항등원이 나왔으니까 또 모순이다. 아까 여기 가정이 뭐예요?
양의 정수승이 항등원이 되는 경우는 없는 경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양수가 존재해서 그러니까 K가 양의 정수라면 모순이 바로 나오고 음의 정수라면 마이너스 K승이 항등원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K승은 양의 정수예요. 또 모순이 나왔다. 따라서 K는 뭐가 되죠? 0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전사라는 사실은 리얼. 네 번째. 전사, 파이는 전사다. 그 이유는 파이의 Z가 치역이 꼴 공역이다.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치역이 뭐예요? 파이 K. K는 정수. A의 K승이잖아요. 그럼 이게 A 자신, 이거네요. 지위자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역이 꼴 공역이다. 따라서 파이는 그 준동유 사상이고 전단 사이니까 동유 사상이 돼서 결국 Z와 G가 동형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뭐 이 동형이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해 봤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적당한 M이 존재하는 경우, 양의 정수 M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A의 M승 이꼴 2가 되는 이런 M이 존재하는 경우다 이거예요.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M 중에서 제일 뭐예요? 제일 작은 원소가 N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N을 두기를 미니멈에 M인 양의 정수로서 A의 M제곱 이꼴 항등원이 되는 그런 최소의 원소를 N이라서 합자해. 이라 두고 파이를 어디서 어디로? ZN에서 어디로? G로 보내자 이거. 물론 G는 A에 의해서 생성된 순환군이었어요. 그죠? 보내기를 어떻게 보낼까요? 파이 K 이꼴 또 A의 K제곱 K인 ZN 이렇게 잡자 이거. 그러면 이라 할 때 파이가 뭐가 될까요? 자, 동형사상이 된다. 그건 여러분들 해볼 수 있겠죠? 파이는 군 동형 사상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ZN과 이제 G가 동형이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어요. 증명은 뭐 비슷한 방법을 이용하면 돼요. 똑같이. 그래서 이 두 가지 나눠서 이제 G가 이런 그 두 가지 Z 아니면 ZN과 동형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어요. 6.14 있죠, 그죠? 6.14 동그라미 하시고, 자, 6.14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합시다.